재미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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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 소장님하고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뵈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곽윤철 아이연구소에서 네.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 편에 듣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지향하는 중점 가치는 무엇일까? 네. 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 존중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엄마들도 실제로 아기를 낳으면 뭐 너무나 많이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 존중이라는 거는 그의 생각, 그러니까 즉 너의 생각이 뭐야?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맞아.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들도 보면 젖을 먹는다라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스스로 유두를 물고 젖을 빨아서 먹는 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먹어야지 되니까 사실은 입 안에 유두를 넣어주거나 입 안에 우유병을 넣는 거를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얘네들이 이게 너무 훅 들어오면 그러니까 태어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0일 된 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1시간도 안 된 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그때 이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몸으로 고개로 혀로 얼굴로 이렇게 탁 거부하는 반항하는 그런 행동을 탁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분주하고 또 우리한테는 이 아이가 너무 잘 먹어야지 된다는 어떤 명분 이런 이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의 그 아주 미세한 것을 관찰해서 존중하는 거를 이제 저는 되게 많이 그걸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격적 수요, 뭐 인격적 존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존재 자체로서 전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 뭐 싫으면 싫다라는 거, 뭐 또 좋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모든 것을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셀프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유의 나.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만 사람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얼굴이 다 똑같은데 얼굴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또 너무 다 다른 거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거를 이제 지향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순간 가끔씩 그런 거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가 이제 수유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배고프다고 했는데 잘 안 하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아이한테 감정이 있고 자기의 그런 게 있다고 생각 못했지라는 거에 띵 했어요. 오랜 시간 부모들 만나시면서 그 소장님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초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런 일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자기는 입으로 아기를 존중한다고 해놓고 왜 네. 안 해? 아기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안 해? 저게 사랑이야? 막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하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으로 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런 특별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엄마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근데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의 대단함을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엄마들이 자기를 잘 알아서 자기의 그런 방법대로 자기의 결대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움, 특별한 감정이라면 안타까움, 고마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깊이 느껴집니다. 지금 김나영 선생님도 콘텐츠 디렉터 일도 하시지만 또 엄마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김나영 선생님도 한참 육아를 하고 계신데 김나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육아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독방 육아라는 말이 네.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골목 문화가 있었고 이렇게 네. 마을 문화가 있어서 그냥 아주 어린 시절만 좀 엄마가 수고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서로 키우고 동네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약간 이렇게 지내고 저는 그냥 밥만 먹으러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나러 네. 엄마한테 뭐 요구하거나 이러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단절된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낯선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솔직히 육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남편이 봐준다고 하고 1시간만 차 마시러 나갔다 와도 이게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동네 아줌마가 잠깐 봐주고 할머니가 잠깐 봐주고 이래서 엄마가 손이 가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에 불과했다면 요즘에 24시간 오롯이 다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엄마들이 해결할 곳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퇴근하고 온 남편인데 남편도 하루 종일 이제 회사에서 지쳐서 왔는데 여자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도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육아가 정말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혼자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근데 되게 깊이 공감 가는 게 제가 둘째 낳았을 때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낳았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아이 낳고 그다음에 휴가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출근할 때도 네. 제가 이제 체력이 좀 약하니까 저녁 때만 되면 방전이 돼가지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힘들고 그랬는데 그 아이 그 휴가 기간 동안에도 동생들이 제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몇 시간씩 봐줬어요. 아기를. 정말 좋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둘째 키울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두 번째 키우니까 그래도 큰애보다는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 안에 동생들이 저를 쉬게 해주는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이 시간을 빌어서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앗이를 못 하셨군요. 네. 그래도 언니가 그만큼 네 많은 희생과 그런 걸 해줬기 때문에 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궁금하네요. 인연이 어떤지. 네. 제가 솔직히 이제 아이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요일에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해주신 것처럼 제가 출산 자체에만 저도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냥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알아서 잘 큰다. 막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았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이제 여유 시간이 있었을 때 그냥 혼자 맨날 책 보고 카페 가서 돌아다니고 약간 그랬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자마자 약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도 모유수유와 이제 그 분유수유를 혼합해서 하시거나 결국엔 분유수유 저희 태어나서 자랄 때만 해도 분유수유가 유행이어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이를 낳고 났는데 모유수유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 아이를 안는 것조차 약간 두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막 검색하고 무슨 책을 봐야 되나 막 보다가 제가 이제 선생님 블로그를 발견하게 됐는데 네. 선생님 블로그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전 너무 자주 먹어서 고민이었는데 그 이유가 배부르게 수유하지 않아서 한 번에 먹을 때 저는 근데 배부른 수유란 말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수면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만 제가 학습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선생님이 근무하신 병원에 찾아갔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셨구나. 대시를 오. 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상담을 받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육아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다 선생님이 병원에서 그 당시 병원에 있으실 때는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부모 교육을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알고 난. 그걸 이제 6주 과정이었는데 듣고 나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제가 원래 교육을 하는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게 가장 큰데 이거 엄마들이 다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명감.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너무 조용하게 그냥 할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제의를 한 거죠. 선생님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떠니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그게 딱 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트라이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시민대상으로 해서도 강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태교 프로그램을 기획할 그런 기회가 생겼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강연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팬이라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적극. 오, 스토리가 되게 네. 정감 가고 네. 되게 막 빠져드는데요. 정말 적극적이라는. 네. 우리가 부모 교육 받으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는 뭐 광고 문구 같은 네. 그런 말이 맞아. 있는데 저도 올해 이제 나이가 37인데 제가 엄마만 처음인 게 아니라 제 나이도 그쵸, 처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어떤 관계에선 간에.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들이 약간 좀 사명감을 가지는 일이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한테 죄책감에 화살을 돌리고 그냥 계속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은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그걸 실천하려면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했던 대로 너무 하게 되니까 습관대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네, 엄마들이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검색해보고 찾아가보고 할 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 처음부터 엄마가 되면 이래라고 미리 좀 얘기 좀 해줬다면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검색하고 엄마들 맘카페 가서 우리도 막 검색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지금 많이 힘겨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집에 계시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도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육아를 저도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제가 책을 맨날 보고 있으면 저희 신랑이 그렇게 많이 보면은 뭐 하냐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엄마들도 검색을 하는 걸로 위안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되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질문 조회수가 높으면 이런 비슷한 생각 하는구나 약간 그 부분에서 공감을 받게 되는데 검색을 하는 것도 좋고 저처럼 뭐 그렇게 멘토를 찾는 것도 좋고 엄마들이 일단 저는 뭐라도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아이를 키워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엄마들을 너무나 늘 응원하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저 연구소에서도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구절절 다 멋지게 말씀하시고 계속 빠져듭니다.
저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게 코딩 분야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쪽에 많이 열려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게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아닌 아이들은 또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을 딱 들어가면 편차가 되게 심해요. 네.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아, 부모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물론 배우기 시작을 하면 모르는 아이들도 요즘은 습득하는 그게 빨라서 빨리빨리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일단 우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다들 바라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한민국 헬이다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을 되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계신 두 분, 세 분도 그렇고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오는 길에 이제 뭐 도로를 만들어주신 노동하신 분들, 신호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주셨던 분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작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사회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회라는 생각을 부모가 아이한테 전달을 해줘야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 사회는 헬이야. 너는 이민 가. 여기는 대한민국엔 답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지금 되게 너 주위에 너를 위해서 일해주신 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일원이 되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다. 그런 게 있다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저희한테 지금 가슴이 여기 뭉클하다. 행복 이런 것들도 만들어다 주시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구성원이 아름다워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사실 다들 육아에 지쳐 있기 때문에 네. 다들 또 경력 단절도 겪고 있고 또 우울한 마음이 그 시기에는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걸 다 겪어왔고 네네. 그래서 지금 김나영 선생님도 다시 또 아이 육아도 하면서도 앞으로 또 일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엄마들에게 같이 용기 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같이 만들어 보자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한마디도 해주신다면 저도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한 2, 3년 정도 겪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2, 3년이 그게 무슨 경력 단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2, 3년 동안 느꼈거든요.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이제 곽유준 선생님 외에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운이 좋기도 하지만 선생님 아마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엄마도 여자 청취자분들도 스스로 이제 인지하시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일에 있어서 조금씩 한 발짝 나가시다 보면은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지금 두렵고 어려우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네.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줍니다. 네. 네. 김나영 선생님 손 잡아주실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그럼 하고 계시는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되는 일, 네. 그리고 또 힘겨웠던 일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아직 부모 교육은 그렇게 시작한 지 제 입장에서는 곽유준 선생님에 비해서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그 전하고 싶었던 가치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 지금 컨텐츠 올리면서 되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에 대한 기쁨, 선생님의 가치, 선생님의 철학을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지금
보시고 같이 실천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같이 함께 하게 되면 저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곽윤철 아이 연구소입니다. 곽윤철 선생님 곽윤철 네.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네. 벌써 1,000명의 구독자가 있으시다고. 멋지십니다. 오늘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은 아마 더 많이 훅 네. 들으실 한 거라고. 500명은 더 늘지. 그 지금 한참 전투 육아 중인 엄마들한테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최근에 그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에요. 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교육을 하면서 많이 들어는 보고 제 스스로 저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이 느끼고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에 보면 실제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고 실천하시면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기의 자기조절력이란 책은 조금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 좀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은 법률스님의 엄마 수업. 네, 그렇게 3가지 책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소장님도 좀 네. 추천해 주세요. 이제 몸을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몸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는 정신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몸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세계를 지배해서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지배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의 그런 어떤 중요성 이것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몸을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베르타 골린코프라는 분이 쓴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네, 궁금해지네요. 관심이 급가는데요. 네. 쭉 정말 꼭 보시면 네. 되게 최고의 교육. 네, 정말 재미있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교육의 방향이 그냥 잡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런 어떤 엄마가 이제 중심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정미 박사님의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예요. 우리는 사실은 되게 가르치는 문화예요. 문화가. 맞아요. 예. 네. 근데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트여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인데 그거를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게 겨우 그래봤자 1분, 2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 후에 반응하면 돼요. 그 후에 훈육하면 되고 그 후에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3권 추천드립니다. 네, 다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구구절절 다 육아에 다 읽어보고 필요한. 네네. 네. 자, 그럼 저희 엄마도 여자대 공식 질문이 있어요. 요즘 인생 키워드를 3개만 뽑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열정, 자기 조율, 알아차림 이렇게 3개를 네. 그렇게 뽑으신 이유가 뽑았습니다. 있으신가요? 열정이 타인에게서 오면 되게 어렵고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부에서 열정이 생겨야지 되는데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도 될 수 있고 네. 하는데 그 열정이 반드시 내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런 열정을 사실은 알아차리고 조율할 줄 알아야지 돼요. 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3개가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곽윤철 소장님을 존경하시는 김나영 선생님의 네, 인생 키워드 3개는? 저는 이제 아까 아름다운 사회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감사 첫 번째 그리고 균형, 가족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균형은 이제 최근에 그 읽은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감정의 균형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균형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조금은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천의 단계가 아니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시도해보는 단계여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욱하는 마음이 치솟을 때 제 마음의 균형을 딱 잡고 그거를 딱 선생님 말대로 알아차려서 그거를 하는 방향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가족은 제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좀 잘 못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딸로서의 정신적 독립을 이루지 못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내 가족, 우리 신랑, 우리 아이 이 가족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먼저 되고 나서 다른 것들을 챙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족을 조금 더 중시 여기자라는 마음으로 네. 이런 생각을 키워드를 잡으려고 네. 합니다. 네. 가화만사성이네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네. 이제 끝으로 세상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에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 걱정들 중에 90%는 99% 정도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막 연예인 걱정도 예, 하고. 막 그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네. 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걱정 때문에 지금 뭔가 시작하길 주저하신다면 그냥 그것은 잠시 서랍 속에 접어두시고 그 걱정 말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당장 오늘 당장 하신다면 아마 좋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인생이 좀 달라지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마도 여자다. 아마 들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생각들 많이 나눠주시면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된 멘트. 네, 우리 소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래서 필요하면 쭉 적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나영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은 서랍 속에 잠시 넣어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음 시작하면 2번, 3번 걸음 걷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좋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도 막 꼭 보고 싶네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되게 용기와 힘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꿈과 행복 열렬히 응원드리고요. 또 지금 하시는 일들 다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여자다 나와주시고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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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적어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해보라고 하신 말씀 되게 공감 가고요. 지금 당장 펜하고 종이 꺼내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 적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체크하셔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시작하는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